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전기도, 소음도, 기척도 거의 없는 새벽. 하지만 그 정막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다. 세상은 늘 북한을 말한다. 뉴스는 미사일을 말하고 전문가들은 체제를 분석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아무도 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진짜 하루를 처음으로 꺼내는 기록이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다른 사람은 한숨처럼 말했다. 밥 한 끼 먹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말들은 과장이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누군가의 생존이 그대로 묻은 문장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모두 조건이 된다. 불이 켜지는지,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아침에 먹을 게 있는지, 밤에 잡혀가지 않을지. 북한 주민의 하루는 항상 누군가에게 들켜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흐른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도움받고 싶어도 서로 도울 여유가 없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채 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끝내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다. 누군가는 강냉이 몇 알을 구하려 장마당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강가를 건너고 누군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떠날 준비를 한다. 한 여성이 말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살려고 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게 될 사람들은 그런 하루를 실제로 견뎌낸 사람들이다. 그들의 하루는 잔혹하지만 그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은 강했고 또 인간적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는 기록이다. 북한에서의 하루는 단순히 힘든 하루가 아니다. 그 하루는 국가가 가둔 하루이자 사람들이 몰래 만들어낸 또 다른 하루이며 누군가는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루, 숨겨졌던 그 순간들. 지금부터 그 문을 연다. 북한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전기가 켜질지, 물이 나올지, 장마당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운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사람들은 그 운을 붙잡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인다.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아궁이에 불 붙이는 냄새가 가장 먼저 깨어난다. 전기밥솥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다. 전기가 있어야 밥이 되고, 전기가 있어야 물이 데워지고, 전기가 있어야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고달퍼진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기라는 단어를 절실히 바라지만 거의 누리지 못한다.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다. 평양은 그래도 좀 나아요. 지방은요. 오늘 전기 들어오면 운 좋은 날이에요. 이 말 한 줄이 북한의 새벽을 설명한다. 어떤 집은 촛불 하나로 아침을 맞고 어떤 집은 차가운 얼음물로 씻어야 한다. 아이들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한다. 한 여성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저희는요 아침이 조용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조용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우리를 밀어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는 사람들, 얼음을 깨고 물을 퍼내는 어린 학생들, 장작을 쪼개는 소리, 누군가는 배급소를 들렀다가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움직이지만 아무도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체제에 찍히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 아침은 누가 먼저 살아남나 하는 경쟁 같아요. 아침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는 액자 닦는 소리다. 모든 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사진 위에 먼지가 쌓이면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의심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하루라도 빠짐없이 액자 먼저 닦는다. 그 장면을 떠올린 한탈북민은 말했다. 북한에서는 벽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그 벽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면 주민들의 역할은 두 갈래로 나뉜다. 겉으로는 출근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장마당에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오늘 단속이 나올지, 쌀값이 얼마나 올랐을지 계산한다. 직장은 국가가 정한 하루를 유지하는 공간이고 장마당은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하루이다. 이 두 하루가 겹쳐지면서 북한의 아침은 늘 묘하게 흔들린다. 한 남성은 조용히 덧붙였다. 직장 가는 발걸음은 그냥 의무예요. 근데 장마당 가는 발걸음은 그건 정말 살아야 하니까 가는 거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시간. 누군가는 이미 시장으로 향한다. 손수레를 끌며 그날 팔 물건을 숨기기도 하고 단속이 심한 날엔 몰래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한다. 북한의 오전은 규칙과 속임수가 동시에 움직인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만 그 법 안에서 살 수 없기에 또 다른 길을 만든다. 이 긴장감 속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아침은 결코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전투다. 북한의 하루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 곳이 있다. 겉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유일한 심장. 바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시장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자 중심이다. 국가는 이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시장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모순과 생존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북한 주민의 두 번째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 걷히면 장마당 주변은 금방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생동감 뒤에는 불안, 배고픔, 계산, 위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눈빛이 얽혀 있다. 한 탈북 여성은 장마당을 이렇게 말했다. 여기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장마당이 북한을 먹여 살려요. 장마당에 들어서면 처음 느끼는 것은 소리도 냄새도 아니다. 사람들의 눈이다. 무언가를 찾거나 팔거나 숨기거나 감시하거나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눈빛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온 사람들은 팔 물건을 재빨리 펼치기도 하고 그날 단속이 뜬다는 말이 돌면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방향 바꾸기도 한다. 탈북민 한 명이 당시를 회상했다. 단속 나온 사람들이랑 우리랑 사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속할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단속은 항상 예고 없이 온다. 그리고 단속은 단순히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단속은 사람의 하루를 송두리째 뺏어가고 누군가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떤 날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기도 한다. 어느 탈북 남성은 말했다. 단속 나오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가요. 근데 그 다음 날엔 또 우리를 잡아요.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속이면서 사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장마당의 민낯이다. 합법도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두 가지뿐.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쌀값, 돼지고기 가격, 중국 약 공급 상황, USB로 들어온 영상 가격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한다. 그 속에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현대판 뉴스센터가 된다.
어떤 여성은 그날 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정보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경로에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장마당에서는요, 소문이 생존이에요. 어떤 소문은 살려주고 어떤 소문은 죽여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다. 고아들도 불황자들도 전쟁처럼 하루를 버티는 노인들도 가득하다. 그리고 모두 눈빛을 교환한다. 살아남기 위해 왔다는 눈빛. 장마당 안에서는 국가의 규칙도 법도 거의 의미 없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법칙으로 하루를 버틴다. 아이들이 몰래 중국 과자를 훔쳐먹고 어머니들은 남몰래 약을 사고 아버지들은 단속을 피해 물건을 숨기고 군인들은 자존심 대신 식량을 택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움직임에도 장마당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 항상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감시하는 눈, 단속하려는 손, 신고하려는 사람. 어느 탈북민은 장마당을 이렇게 정리했다. 장마당은 숨 쉬는 곳이지만 그 숨이 들킬까봐 항상 조심해야 해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장마당은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그 공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정리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안다. 그 시끄러운 하루 뒤에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단속과 검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마당의 하루는 끝날 때까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살아남기 위한 발걸음, 그 발걸음이 하루 종일 흔들리고 긴장하며 이어진다. 북한의 장마당은 가난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구조다. 국가가 주지 못한 하루를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나눠주는 곳이다. 하지만 그 나눔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온다. 북한에서 하루를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 위에 발을 디디는 일이다. 그 위험을 감당하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장마당에 모인다. 북한의 하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사회, 생각조차 조심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감시의 일상화다. 감시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지만 모든 주민의 하루를 지배한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식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한다. 한 탈북민은 이 감시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했다. 북한에서 혼자 있는 순간은 생각보다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느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북한의 감시는 제도도 규칙도 법도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작동한다. 인민반은 동네 전체가 하나의 감시망이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이라는 조직 속에서 살아간다. 한 동네를 2040가구 단위로 묶어 한 명의 인민반장이 전체를 관리한다. 이 조직은 국가의 최하단부지만 주민들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다. 한 여성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인민반장은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요. 그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꿔요. 그 아줌마는 누가 오늘 집을 비웠는지, 누가 밤늦게 들어오는지,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누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기록하고 보고한다. 이 감시는 폭력처럼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발언도 큰 위협도 없다. 하지만 항상 감지된다. 보지 않아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 어떤 남성은 말했다. 인민반에 잘못 찍히면 이웃이 아니라 국가에 찍히는 거예요. 북한의 감시는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지켜보게 만든다. 이웃을 감시했고 이웃에게 감시당했고 그렇게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하며 살았다.
조직 생활 하루보다 더 긴 정치의 시간.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가 아니다. 일과가 끝나고도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직 생활이다. 청년동맹, 여맹, 근로단체, 당조직. 이 모든 조직은 주민 개인의 하루를 완전히 지배한다. 한 남성은 그때를 이렇게 말했다. 퇴근해도 집에 못 가요. 어느 모임 참석해야 하고, 오늘의 실수에 대해 말해야 하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 서로 비판해야 해요. 이 모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총화다. 총화란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실수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스스로 말하고 인정하는 시간이다. 말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 되고, 말하면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된다. 그 남성은 조용히 말했다. 말을 하는 것도 무섭고, 말을 안 해도 무섭고, 그 시간이 제일 지옥이에요. 조직 생활은 주민을 묶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다. 친구를 의심하게 만들고, 가족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 시스템이 바로 북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는 방식이다. 충성의 의식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의무.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백 가지의 충성 의식 속에서 자란다. 학교에서는 충성 노래, 충성 문장 암송, 지도자 말씀이 적힌 글 읽기, 이런 교육을 매일 반복한다. 한 젊은 여성은 이 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부모님 이름은 잊어도 지도자 구호는 안 잊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외우면서 크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이게 삶이구나 싶었어요. 북한 주민들의 하루에는 공식적 충성 행사가 적어도 두세 번 존재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지도자 사진을 닦는 일이 작은 의식처럼 반복된다. 그 의식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숨기고, 말을 통제하고, 표정을 관리한다. 북한의 하루에는 정치가 너무 가까이 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정치는 그들의 삶 안에서 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 사장, 말 한마디의 위험 입조심이 생존의 기본. 북한에서는 누구나 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규칙이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는 말이 칼이에요. 말 잘못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누군가 물가가 올랐다고 불평하면 그 말은 순식간에 국가 비판으로 해석된다. 누군가 왜 이래야 하냐고 말하면 그건 바로 사상 문제가 된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는 속삭이는 말보다 속삭이지 않은 말이 더 무서워요. 들으면 안 되고 들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배운다. 누군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고 마음속 말을 한 번 더 삼키고 그 침묵을 안전지대로 만든다. 이 침묵은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북한 주민들은 그 침묵 속에서 하루를 버틴다. 5장 감시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은 연대. 놀랍게도 이처럼 감시가 촘촘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다. 단속이 뜨는 날이면 이웃끼리 작은 쪽지를 전하거나 눈빛 하나로 위험을 알려준다. 한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끼리는 알아요. 누가 힘든지, 누가 굶는지. 그냥 조용히 서로 도와줘요. 감시는 국가가 만들었지만 연대는 사람들의 본능이다. 이 작은 연대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를 버티는 마지막 힘이다. 누군가에게 약을 나눠주고 몰래 정보도 나누고 위험한 날이면 아이들을 대신 챙겨주기도 한다. 북한의 하루는 잔혹하지만 그 하루 속에서 사람들은 끝내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
북한 주민의 하루 중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잊고 싶은 시간이 있다. 바로 굶주림의 시간이다. 굶주림은 다른 모든 감각을 지워버린다. 기쁨도, 분노도, 꿈도, 미래도. 오로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감정만 남는다. 북한에서 굶주림은 단순히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이며 누군가의 인생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힘이다. 굶주림 배고픔에서 절망으로. 굶주림은 조용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흔들고 생각을 갈라놓고 사람을 낯선 존재로 바꿔놓는다. 한 남성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굶으면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도 안 나오고 움직이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생각이 단순해져요. 오늘 못 먹으면 죽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가 말한 단순함은 포기와 체념이 섞인 단순함이 아니다. 그건 살아남으려는 마지막 본능 같은 단순함이다. 어느 겨울날 빙판 같은 바람 속에서 장마당에 쓰러진 여성을 보고도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 여성이 데리고 있던 아이 셋은 그 옆에서 울지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다. 이 장면을 기억하는 탈북 여성은 눈을 감고 말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줄 게 없었어요. 저희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굶주린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게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이다. 무너지는 일상, 밥이 끊기면 모든 것이 붕괴된다. 북한의 하루는 배급이 끊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배급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 집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말이다. 사람들이 입을 닫는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을 때 사람은 더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 울음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가슴을 찢어요. 줄 게 없으니까요. 북한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하루에 두 끼는 축복이고 한 끼는 기적이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무너진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만 먼저 먹인다. 부모는 굶는다. 그러다 결국 부모가 지쳐 쓰러지는 경우도 흔하다. 한 남성은 씁쓸하게 말했다. 사람은요, 물 한 컵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죽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은 천천히 오는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덮치는 죽음이다. 선택의 순간 여기 남을까, 죽음을 걸고 떠날까? 굶주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러나 탈북은 영웅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건 절망적인 선택이다.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 죽겠다는 순간 떠나는 것이다. 한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려고 간 거예요. 그냥 살려고. 그녀는 어느 날 배고파 잠들지 못하던 아이를 보며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하고 국경으로 향했다. 그는 말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탈북은 눈물과 공포와 절망이 엉겨붙은 결심이다. 국경線과 살을 가르는 선, 압록강과 두만강. 지도에서는 단순한 파란 선처럼 보이지만 탈북민들에게는 그 선이 생과 살을 가르는 칼날이다. 강이 얼어붙은 겨울, 사람들은 그 얼음을 건너며 심장의 떨림으로 모든 위험을 느낀다. 탈북 여성 한 명은 밤을 떠올리며 말했다. 발밑 얼음이 찍하고 울리면 그 순간 심장이 멈춰요. 그 소리 하나에
사람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군인들은 이 어둠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밤새 순찰한다. 그러나 또 어떤 군인들은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준다. 한 탈북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다. 경계선에 있던 군인이 작게 속삭였어요. 빨리 가라. 그 군인은 나를 살린 사람이죠. 국경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도와주는 공간이다.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5장 마지막 밤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탈북의 밤은 도망치는 밤이 아니다. 그건 이별의 밤이다. 떠나는 사람들은 가족을 뒤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으로 사라진다. 남겨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을 떼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떠날 때 가족 얼굴을 못 봤어요. 보면 못 떠날까봐. 그게 지금도 제일 아픕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누군가의 구원이지만 누군가의 상처이기도 하다. 남겨진 사람들, 떠나온 사람들, 그 사이에 남는 건 말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이다. 탈북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면서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린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규칙, 그리고 끝없이 따라붙는 불안. 탈북민들의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중국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나라. 중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안도감보다 더 큰 공포를 먼저 느낀다. 왜냐하면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살았다는 기쁨보다 걸리면 다시 끌려가겠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삼켰다. 거기서 잡히면 북한에서 더 심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탈북민들은 방 안에 갇혀 지내거나 낮에는 창문도 못 열고 밤에만 조용히 움직인다. 심지어 기침 소리도 누가 들을까봐 손으로 막았다고 한 남성은 이야기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다. 움직일 수도 어딜 갈 수도 누구를 믿을 수도 없다. 브로커의 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의존. 중국 땅에서 탈북민들이 움직이려면 브로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브로커들 역시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한 여성은 말했다. 브로커도 사람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길이 막혀요.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을 숨겨주고 길을 안내하고 경계 지역을 통과시키고 여권과 비자까지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브로커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브로커는 탈북민을 도왔고 어떤 브로커는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했다. 어느 탈북 남성은 그날의 기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 현관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그 문이 닫히면 우릴 팔아버리는 건가? 도와주는 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브로커와의 관계는 신뢰도 배신도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거래다. 동남아 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여정.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이 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확실하다. 한 탈북 여성은 태국 국경을 향해 가던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가다 보면 사람도 짐도 발자국도 사라져요. 밤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두 손을 쥐었다. 같이 가던 사람 중에 걷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음 날 일어나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날도 있었고요. 탈북 여정은 서로 도우며 가지만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 길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요. 태국 수용소 자유를 기다리는 마지막 문. 태국 경찰에 자수하는 것은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그러나 수용소는 자유를 기다리는 공간이면서 또 하나의 감옥이기도 하다. 한 남성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했다. 거기는요, 자유가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결코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수용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시간을 버틴다.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감고 배고파도 참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몰라 막연히 기다린다. 수용소의 시간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이다. 한국 세상이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 쌀이 쌓여 있는 마트, 전기가 항상 켜져 있는 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사회. 한 여성은 한국에 처음 와서 편의점에서 울었다고 말했다. 너무 많아서 울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긴 넘쳐나니까. 그러나 물질적 풍족함이 마음의 상처를 바로 치유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의 감시, 굶주림, 공포, 비밀, 침묵. 그 모든 것이 몸 안에 남아있다. 한 남성은 말했다. 한국에 와도 사람들이 밤에 문 두드리면 심장이 먼저 뛰어요. 탈북민의 새 삶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위에 쌓는 또 다른 하루이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하루도 또 다른 생존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살아남았다. 그것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강한 문장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왔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북한의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다. 그 하루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들이고 그 흔적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버티며 끝내 삶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탈북민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한다. 말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 남성은 조용히 말했다. 북한은요, 살아온 걸 말하기가 제일 힘든 나라예요. 근데 말 안 하면 내가 살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모든 탈북민의 마음을 대변한다. 북한에서의 하루는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록이다. 굶주림, 감시, 침묵, 공포, 도망, 이별, 그리고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은 지금도 한국의 거리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 탈북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마음속 어두운 방은 쉽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그게 가장 고맙죠. 탈북민들의 삶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용기 있었으며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가장 강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하루도 여전히 치유를 필요로 하고 여전히 적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온 길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어둠을 건너왔고 눈물 속에서도 길을 찾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들은 끝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다른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생존자이며 증언자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기 위한 작은 기록이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모든 하루들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